세계 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를 떠나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간다고? 여기 미국 실리콘밸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연봉 1억 이상을 받던 스타 개발자가 갑자기 한국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그녀가 남긴 SNS 게시물 하나가 다시 한번 실리콘밸리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를 경험한 후 실리콘밸리로의 복귀를 전격 거부하고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세계 IT 업계가 주목하는 이 충격적인 선택의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 글로벌 IT 기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트 에린 스미스입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커리어 우먼이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실력자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사 인사팀장의 발표에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죠.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야 한다니. 이건 분명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에린, 한국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브라이언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찬란한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었습니다. 판교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라고요? 회사에서 보내준 숙소 사진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실리콘밸리의 고급 주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좁고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더구나 10살 아들 루카와 함께 지내야 할 곳인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우리 꼭 가야 해요? 루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도 아이는 계속 불안해하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이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판교 아파트에 도착한 순간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마치 성냥갑을 쌓아 올린 듯한 획일적인 아파트들이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더니 정말 그대로였죠.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인가요?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벽지는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고 좁은 거실은 실리콘밸리 제 집의 드레스룸보다도 작아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똑같이 생긴 회색빛 아파트들만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엄마,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루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씩씩하던 아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죠. 스미스님, 내일 아침 9시에 준영님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캘린더 알림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집의 TV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고 위층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루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벽 너머로는 이웃집의 소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1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다음 날 아침, 판교 테크노밸리의 네이버 사옥이 보이는 준혁의 스타트업 사무실로 향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파트 공화국이 저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서울도 아닌 판교에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걸까요? 실리콘밸리처럼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분당선 판교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판교인가요?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미래지향적인 건물들이 즐비했고 거리 곳곳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셔틀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도로 한가운데에서는 로봇이 택배를 배달하고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LED 바닥 신호등이 반짝였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은 마치 실리콘밸리의 한 장면 같았죠. 아니, 어쩌면 실리콘밸리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에린 씨,
이쪽입니다. 첫 미팅 장소인 카페 앞에서 준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깔끔한 슈트 차림에 30대 후반 남성.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서는 특유의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셨나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숙소는 괜찮으신가요? 준혁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표정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나 봅니다. 불편하시죠? 하지만 곧 더 좋은 곳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 저희 회사부터 둘러보시죠. 준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의 회사는 글래스타워 23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이런 곳이 한국에도 있다니. 완전히 스마트화된 사무실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도어, 자동으로 조도를 조절하는 조명 시스템,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스마트 의자까지. 회의실 벽면 전체가 투명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터치 한 번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죠. 심지어 사내 카페에는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보다 최소 5년은 앞서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회의실에서 준혁이 보여준 기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플랫폼은 제가 미국에서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진보한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속도는 제가 알던 어떤 시스템보다 빨랐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기술이 이미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브라이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이제야 그의 말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린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네요. 준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얕보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걸까요? 점심시간, 준혁은 저를 구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들의 식사 선호도를 AI가 분석해 매일 최적의 메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니. 게다가 모든 주문과 결제가 얼굴 인식 한 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로봇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자동으로 퇴비화되어 사내 정원의 거름으로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런 섬세한 시스템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준혁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까지 발전된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특히 저희가 준비 중인 스마트홈 솔루션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의 말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진정한 한국의 스마트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가 얼마나 충격적인 수준일지는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저는 서서히 판교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린, 지금 뭐 하는 거야? 본사에서 온 화상회의 중 브라이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것이었죠.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어떻게 놓칠 수 있지? 한국 회사와의 협업이 실수였나? 브라이언의 비난 섞인 말에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이건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준혁의 팀이 제안한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은 매우 혁신적이었거든요. 브라이언, 우리가 해결책을. 에린,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어. 본사에서 새로운 담당자를 보내는 걸 검토하고 있으니까. 화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에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루카의 학교 선생님이었죠. 스미스 씨, 루카가 다쳤습니다. 빨리 학교로 와주시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학교로 향하는 동안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보건실에 도착하자 루카가 무릎에 붕대를 감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학교 안 갈래요.
알고 보니 축구 경기 중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민수라는 아이가 일부러 루카를 넘어뜨렸다고 하더군요. 외국인이라서 축구도 못할 거면서 끼어든다며 놀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미스 씨. 저희가 잘 살피지 못했네요. 선생님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도 위험한데 이제 루카의 학교 적응 문제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루카는 계속 훌쩍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 친구들은 다 저를 싫어해요.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한국어는 더 어려워요. 루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이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날 밤, 판교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브라이언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레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특히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본사 경영진에게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브라이언이 본사에 저를 부정적으로 보고했다는 건 제 커리어가 실제로 위험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준혁의 회사와의 협업을 문제 삼고 있었죠. 회사에 도착하자 준혁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에린 씨, 어제 제가 생각한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준혁의 따뜻한 미소가 어쩐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안을 듣고 싶었지만 브라이언의 이메일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죄송해요, 준혁 씨. 지금은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에린 씨, 왜 그러시죠? 우리가 함께라면. 아니요. 이건 제 문제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혁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제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루카의 학교 폭력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프로젝트마저 위험해졌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에린 씨, 루카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준혁 씨, 제발요. 제 아들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루카의 학교 폭력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브라이언의 음모는 어떻게 막아야 할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판교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하지만 난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일주일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프로젝트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준혁의 도움을 거절한 것이 실수였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지만 자존심이 그를 다시 찾아가지 못하게 했죠. 에린, 이번 주말까지 보안 취약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를 교체하기로 했어. 브라이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말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스미스님, 오후 3시에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비서의 알림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준혁의 팀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술적 해결 방안이 귀에 들어왔지만 제 고집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죠.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루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스미스 씨, 죄송하지만 오늘 오후에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루카가 며칠째 학교에서 혼자만 있어서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본사 회의가 있는 중요한 날인데 루카를 위해서도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의 시간은 바닥난 지 오래였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전화를 끊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루카를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오후 3시 드디어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린, 보안 취약점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시죠. 브라이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해결책은 너무나 미흡했고 본사의 임원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일주일 동안 준비한 전부입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루카의 목소리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루카를 데리고 회사로 찾아온 것이었죠.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회의를 중단해야 할 것 같네요. 브라이언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화상회의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끝이 났죠. 엄마, 오늘도 민수가 자기네 축구팀에 절대 끼워주지 않겠대요. 저보고 외국인은 필요 없다고. 루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을 제대로 안아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했고 주말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루카, 미안해. 지금은 엄마가. 그때 준혁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루카구나.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준혁은 자연스럽게 루카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루카는 금세 준혁과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에린 씨, 루카는 제가 잠시 맡고 있을 테니 프로젝트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제가 드릴 제안이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제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전 혼자서도 에린 씨,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루카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준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혼자만의 길을 고집하고 있었는지를. 밖에서는 루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의 팀원들과 함께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죠.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만의 길을 고집해도 될까? 정말 이게 최선일까? 에린 씨, 우리 팀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망설임을 뒤로하고 그의 제안을 듣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한 거죠. 준혁의 팀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기존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들의 해결책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이라면 보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준혁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린 씨의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저희의 보안 시스템이 만나면 세계 최고의 솔루션이 될 거예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저희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준혁의 팀원들은 놀라울 정도의 열정을 보여줬고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 개발자들의 실력과 끈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에린, 이게 정말 당신이 만든 겁니까? 월요일 아침,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보안 시스템의 테스트 결과는 완벽했거든요. 본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도 이런 혁신적인 접근은 처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준혁 씨와 그의 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공을 인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브라이언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오늘 민수랑 같이 축구했어요. 퇴근길에 루카를 데리러 간 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준혁이 주말 동안 루카와 함께 축구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루카는 처음으로 민수의 팀에 끼어 함께 경기를 했다는 거였죠. 루카가 정말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우리 팀의 골키퍼로 딱이에요. 민수가 루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루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가득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준혁 씨가 루카랑 축구 연습할 때 자기도 어릴 때 외국에서 학교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한대요. 집으로 가는 길에 루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준혁도 어린 시절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루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에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다음 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카와 민수, 그리고 축구팀 친구들이 한강공원에서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코치를 맡기로 했는데 에린 씨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섬세하게 저와 루카를 배려하고 있었던 거죠. 주말 한강공원에서의 축구 시합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루카는 골키퍼로서 멋진 선방을 보여주었고 아이들은 그런 루카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코치하면서도 중간중간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죠. 엄마, 나 이제 한국이 좋아요. 준혁 삼촌도 좋고 민수랑 다른 친구들도 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기 시작했죠. 이곳에는 준혁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스미스님, 본사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AI 비서가 알려주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에린, 당신과 한국팀이 만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곧 임원 승진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준혁 씨, 우리가 해냈어요. 준혁의 사무실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니요, 에린 씨,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으니까요. 성공이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준혁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루카도 함께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루카가 너무나 좋아해서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가 알던 한국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었죠. 이게 정말 아파트인가요? 여의도의 브라이튼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았거든요. 49층 높이의 우아한 외관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숨겨진 기술이었습니다. 어머, 엘리베이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네요. 로비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준혁의 설명에 따르면 AI가 거주자의 동선을 파악해 미리 엘리베이터를 호출한다고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실수로 2번 눌렀네요. 버튼을 한 번 더 터치하자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미국에서는 한 번 누른 버튼은 절대 취소할 수 없어서 늘 불편했는데 이런 디테일한 배려가 놀랍네요. 와, 이런 게 가능하다니. 32층에 위치한 준혁의 집에 들어서자 루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의 파노라마 전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음성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준혁의 말에 따라 조명 켜줘라고 말하자 집안의 모든 조명이 자연스럽게 켜졌습니다. 온도 조절, 음악 재생, 커튼 제어까지 모든 게 음성 한마디로 가능했죠. 미국의 스마트홈 시스템도 음성 인식은 되지만 이렇게 섬세하진 못해요. 보통은 기기마다 따로 설정해야 하고 반응도 느린데 이건 마치 실제 비서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화장실 거울이 마법 거울 같아요. 루카가 화장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스마트 미러는 날씨 정보는 물론 루카의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주고 있었죠. 이게 바로 저희가 개발 중인 스마트홈 솔루션의 실제 적용 사례예요. 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가 그토록 자신감 있게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했는지. 그들은 이미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었으니까요. 32층인데도 바닥이 따뜻하네요. 미국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 난방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보통 라디에이터로 온도를 조절하다 보니 건조하고 불균형한 난방이 늘 고민이었거든요.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하지만 이제는 AI가 각 방의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아파트도 이런 시스템은 없죠. 맞아요. 우리 아파트는 겨울이면 항상 어떤 방은 너무 춥고 어떤 방은 너무 더워서 고생했는데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안락함이었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커뮤니티 시설을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준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고급 스파와 찜질방은 물론 실내 수영장과 첨단 헬스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찜질방이 뭐예요? 루카의 질문에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문화지. 곧 경험하게 될 거야. 찜질방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찜질 문화와 현대적인 스파 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히말라야 소금방에서 피로를 풀고 황토방에서 몸을 데우고 마지막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피로를 푸는 경험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게 아파트에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준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혁은 직접 만든 한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주방의 스마트 인덕션은 요리 초보자인 그를 완벽하게 보조해 주었고 식탁에 놓인 김치찌개는 마치 전문 레스토랑의 맛을 내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정말 대단해요. 에린 씨도 이곳으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마침 이 아파트에 비슷한 평수의 집이 나왔더라고요. 준혁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루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게다가 준혁 삼촌이랑 같은 아파트라니. 루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우리의 대화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루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준혁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요? 네. 기술이나 편의시설도 좋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추억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에린 씨와 루카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단순히 편리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혁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사로부터 귀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저의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났다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에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사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죠. 브라이언,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화상 회의실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국지사에 남아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마트홈 기술은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이걸 세계적인 표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굳어졌고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본사 임원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발견한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특히 스마트홈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이 혁신의 중심에 있고 싶습니다. 브라이언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에린, 당신은 이미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군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매료되어. 브라이언, 제가 그의 말을 강하게 끊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네요. 제가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혁신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온도 조절 하나에도 사용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이런 섬세한 기술력이야말로 진정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준혁, 아니, 이준혁 대표와 함께
새로운 스마트홈 표준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실리콘밸리와 판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가 이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브라이언이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분명 감정적인 판단이에요. 게다가 그 한국 개발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소문도. 브라이언,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그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린, 당신의 제안이 흥미롭게 들리는군요.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루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민수네 팀이랑 경기했는데 제가 결승골 막았어요. 준혁 삼촌이 찍은 동영상도 있는데 보실래요? 루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모습이 대견했죠. 루카,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살면 어떨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루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계속 이 학교 다녀도 되고 축구부 활동도 계속할 수 있어요? 준혁 삼촌도 계속 만날 수 있고요? 그럼 좋아. 당연하죠. 이제 저 한국이 정말 좋아요, 엄마.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준혁과 한강공원을 거닐며 제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여기 남으시겠다는 건가요? 네. 물론 브라이언의 방에도 있을 거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꿈꾸는 미래가 여기 있어요. 기술의 혁신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멈추고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루카의 웃음소리, 당신의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요. 준혁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던 모습이. 맞아요. 그때 저는 정말 편협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강변에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 브라이튼 아파트의 새로운 주민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일출을 바라보며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스미스님, 오늘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0시에 글로벌 미디어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AI 시스템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지만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그 감동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엄마, 제가 먼저 나가볼게요. 오늘 축구부 아침 훈련이 있거든요. 루카가 씩씩하게 외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신발장에 LED 조명이 켜졌고 루카의 축구화 위치를 표시해 주었죠. 이제 루카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물론 학교 축구부의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창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마트 신호등이 루카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자동으로 초록불로 바뀌었고 자율주행 통학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기에 10살 아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의 인터뷰는 CNN과의 화상 연결이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홈 표준 기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스미스 씨,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재가 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그건 아마도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혁신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의 경우 저는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가 가진 특별함을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호출 취소 기능부터 시작해서 각 가정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 AI 시스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온도 제어,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의 통합 관리 시스템까지.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가치 아래 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죠. 인터뷰가 끝나고 판교 오피스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지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어 준혁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죠. 브라이언, 그는 얼마 전 본사에서 좌천되어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에린 씨, 드디어 해냈네요. 준혁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달받은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홈 표준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었죠. 준혁 씨 덕분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의 덕분이죠. 창밖으로 판교의 테크노밸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이곳을 처음 봤을 때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루카가 우리 모두 함께 찜질방에 가자고 하던데 준혁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더 특별한 사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루카도 준혁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요. 퇴근 후 아파트 단지 내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입장하자 저희 가족의 선호 온도로 자동 세팅된 황토방이 준비되어 있었죠. 루카는 이미 민수와 함께 키즈존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에린 씨, 이제 후회는 없으시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밤이 되자 한강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거실의 통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며 한국을 폄하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을. 스미스님, 내일의 일정을 알려드릴까요? AI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대답을 미뤘습니다. 지금은 루카와 준혁과 함께 이 완벽한 순간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고 스마트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준혁이 문득 말했습니다. 뭘요? 에린 씨가 이곳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거라는 걸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발견하기를.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혁신이었던 거죠. 준혁 씨,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저의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곳,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실리콘밸리의 스타 개발자마저 감탄하게 만든 우리나라의 스마트 아파트 기술. 여러분의 아파트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가장 편리하신가요? 혹시 외국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 아파트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